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언론사에서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간략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기상캐스터는 2021년에 M사에 입사를 해서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28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그런 유서, 그리고 자필 일기 등이 이제 발견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지도 좀 짚어볼게요. 네, 뭐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유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사 5개월 무렵부터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비난하고 폭언하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인격 모독을 한 2년 넘게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괴롭힘이 지속되면서 이 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좀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기상캐스터 입사 초기부터 새벽하고 아침 방송에 투입이 되고 숙직실에서 막 3달 동안 잠을 자기도 했는데 사실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뭐 네. 투잡을 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의 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고 무엇보다도 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고인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히 상상조차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직장생활 다 힘들지. 뭐 누구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 네네. 그리고 직장에 가면 꼭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명쯤은 있어. 저도 직장 생활해 봤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분들은 이 고통이 상당히 견디기 힘들다라고들 호소들을 하십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관련돼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람은 사람으로 받은 상처에 쉽게 치유가 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유명 아역 배우였던 연예인이 맞아요. 온라인상의 비난 댓글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직장의 괴롭힘은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매일 대면하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그럼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76조 2에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제 조문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걸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네. 사용자 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포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게 우발적인지 그리고 이 업무상의 적정 범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또 유형을 보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폭언 등 언어 폭력을 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의견을 묵살하기도 하고 심부름이나 사적인 지시 등을 하는 거 그리고 왕따와 따돌림 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주요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또 실적을 빼앗는 등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형별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모든 종류의 유형을 다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정말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들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있었어요. 어, 그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런 경험이 맞아요. 있었는데 진짜 회사에 나가기 싫고 그만두고 맞아요.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다? 그러면 상당히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 뭐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누구나 다 겪어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론사의 실태는 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 사건은 언론 쪽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2023년에 언론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달아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본인이 퇴사하고 난 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한겨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어서 내부에서의 진동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시스에서도 근무하던 12년 차 A 기자가 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언론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네. 여러 신문사들이 각자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10명 중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언론사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0%가량은 당해봤다. 네, 내가 직접 당하거나 내가 목격을 보았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있을까요? 네, 뭐 모든 직장은요, 그 소속된 구성원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조직 문화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다른 조직도 이제 비슷하겠지만 언론사의 경우 특히나 이 연고주의나 수직적인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경쟁적인 조직 문화의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언론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해 나가자라는 목소리보다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이제 신고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신고를 했을 때 이거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신고했을 때 회사가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직 문화의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언론 쪽에서는 이 상급자들이 고압적이고 약간 면박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무례한 것들이 맞아요. 좀 악습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이겨내야 돼. 어. 이걸 이겨내야지만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멘탈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상급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겪고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 특히 이 비정규직인 기상 캐스터 간의 사안이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사들이 방송 제작 인력 상당수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비정규직은요 노동법상에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회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언론사의 이러한 조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어떤 뭐 비정규직이 이렇게 노동법상 보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하나하나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네. 프리랜서 직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뭔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그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는 있지만 네. 물론 앞으로 조금씩 바뀌겠지만 아직은 저렇게 완벽하게 바뀌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인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근로자임이 입증이 돼야지만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비정규직이고 일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허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조직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안타깝- 그렇다고 네. 안 바뀌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일단은 회사에서 오래된 상급자는 그 신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입 직원들은 상급자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서로 간에 이걸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열린 태도를 좀 가지는 것,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기관장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전체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또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취업 규칙이나 이런 사내 규정에 비정규직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 요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예.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관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이제 생각으로 뭔가 네. 이런 게 좀 그럴 일을 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혁신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 조직은 확실히 바뀝니다. 예, 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네네. 조직문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언론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 조직 M사가 하는 그 대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관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지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아니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쉬쉬하죠. 네, 쉬쉬하고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문제를 이제, 삼지 예.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태 조사를 아까 다른 신문사들 실태 조사했다 그러면 네. M사도 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한번 나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직급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조사하면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 나갈 것인가 단기와 장기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조직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고 뭐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조직이 변화하는 모습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조직문화 진단이랑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언론사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봤을 때, 고인의 부모님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고인의 부모님들께서 하신 것은요,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를 상대로 한 이제 불법행위인 거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또 우리 딸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방송사는 이 내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은요, 자체 조사가 먼저예요. 외부 조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방송사 이제 자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검토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상에 보면은 이 자체 조사를 하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다 그 수용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자체 조사가 되게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M사에서는 자체조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제 내사에 이제 지금 착수한 상태라서 네. 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가방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3월 5일에 이 관련된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책임을 뭐 물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모두가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이제 뭐 처벌 책임 이런 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두가 좀 함께 힘을 쓰고 다양한 인식이나 조직 문화들 변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언론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어떤 조직 문화들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